지금 이 순간 여러분 머릿속에 떠오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사나? 저 사람은 왜 저런 선택을 했나? 저 사람은 왜 저 자리에 있나? 판단이 먼저 왔습니까? 아니면 이해가 먼저 왔습니까?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은 판단이 먼저입니다. 인간이 원래 그렇습니다. 내 눈에 보이는 것으로 상대방을 규정합니다. 내 기준으로 상대방을 평가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 판단이 틀렸던 적은 없으셨습니까? 나중에 알고 보니 내가 몰랐던 사정이 있었던 적은 없으셨습니까? 오늘 제가 드릴 이야기는 바로 그겁니다. 각자의 자리에는 각자의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지 못한 이유가, 우리가 알지 못한 사정이, 우리가 짐작조차 하지 못한 무게가, 며느리가 미웠던 시어머니, 경기도 어느 소도시에 70 중반의 여성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분을 최 여사라고 하겠습니다. 최 여사는 며느리가 못마땅했습니다. 이유는 많았습니다. 밥상을 차릴 때 반찬 가짓수가 적다. 아이들 교육에 너무 무심하다. 명절에 와도 일을 잘 안 거둔다. 시어머니한테 전화도 자주 안 한다. 표정이 항상 무겁다. 최 여사는 주변 친구들에게 자주 하소연했습니다. 우리 며느리는 정이 없다고, 요즘 며느리들은 다 저렇다고,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최 여사 아들이 조용히 어머니를 앉혀놓고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엄마, 사실 이가 3년째 우울증 치료를 받고 있어요. 최 여사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며느리가 매일 아침 약을 먹는다는 것. 어떤 날은 아이들 밥을 차려주고 나서 화장실에서 혼자 온다는 것. 그래도 명절에 나오고, 그래도 반찬을 만들고, 그래도 전화를 하려고 노력했다는 것. 최 여사는 그 이야기를 듣고 밤새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내가 그 아이의 무게를 몰랐구나. 내가 보이는 것만 봤구나. 그 표정 뒤에 얼마나 힘든 하루가 있었는지 나는 한 번도 물어본 적이 없었구나.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우리는 타인의 삶을 겉면으로 봅니다. 그것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인간은 누구도 타인의 속을 완전히 들여다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겉면만 보면서 전부를 아는 것처럼 판단한다는 겁니다. 저 사람은 왜 저렇게 게으른가?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무뚝뚝한가?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인색한가?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소극적인가? 그런데 알고 보면 다 사정이 있습니다. 게으른 것처럼 보이는 사람은 몸이 아팠을 수 있습니다. 무뚝뚝한 사람은 어릴 때부터 감정 표현을 배운 적이 없었을 수 있습니다. 인색한 사람은 가난이 깊이 새겨진 상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소극적인 사람은 어딘가에서 크게 상처받고 자신을 보호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이유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유 없이 그 자리에 서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의 지금 모습에는 그 사람이 살아온 시간 전체가 담겨 있습니다. 왜 사람들은 쉽게 판단하는가? 그렇다면 왜 우리는 이렇게 쉽게 판단할까요?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근본기인 오류라고 합니다. 어려운 말 같지만 뜻은 간단합니다. 타인의 행동을 볼 때 상황의 탓은 과소평가하고 그 사람 자체의 탓으로 돌리는 경향입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내가 지각을 하면 차가 막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남이 지각을 하면 그 사람이 게으른 겁니다. 내가 실수를 하면 상황이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남이 실수를 하면 그 사람이 무능한 겁니다. 이게 인간의 기본값입니다. 나에게는 너그럽고 타인에게는 엄격한 것. 이건 나쁜 사람이 그런 게 아닙니다. 대부분의 사람이 그렇습니다. 문제는 이 기본값을 그대로 두면 어떻게 되느냐입니다. 관계가 망가집니다. 가족 사이가 틀어집니다. 오해가 쌓입니다. 서운함이 억울함이 됩니다. 억울함이 분노가 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돌이키기 어려운 자리에 와 있습니다. 자리에는 무게가 있다. 각자의 자리에는 각자의 무게가 있습니다. 그 무게를 우리는 잘 모릅니다. 회사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앉은 사람. 겉으로 보면 권위 있고 여유로워 보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그 사람이 혼자 감당하는 책임의 무게는 얼마나 될까요? 밤에 혼자 잠 못 이루고 고민하는 시간은 얼마나 될까요? 가정에서 묵묵히 살림만 하는 사람. 겉으로 보면 별하는 일이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매일 새벽에 일어나 가족의 하루를 준비하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자리를 지키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나이가 들어 아무것도 안 하는 것처럼 보이는 노인. 그런데 그분의 삶 안에는 우리가 상상도 못할 경험과 상처와 포기와 선택들이 켜켜이 쌓여 있습니다. 우리는 그 무게를 모릅니다. 내 자리의 무게도 남들이 모르듯이 남의 자리의 무게도 내가 모릅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을 가장 모른다. 이상한 역설이 있습니다. 우리는 가장 가까운 사람을 가장 잘 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가장 가까운 사람을 가장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일까요? 가깝기 때문에 설명하지 않습니다. 가깝기 때문에 물어보지 않습니다. 가깝기 때문에 당연하게 여깁니다. 배우자가 왜 오늘 말이 없는지 묻지 않습니다. 자식이 왜 요즘 전화를 뜸하게 하는지 생각해 보지 않습니다. 부모님이 왜 그 말을 반복하는지 이해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냥 판단합니다. 또 저러네. 원래 저런 사람이야. 이해할 수 없어. 그런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사람이 원래 저런 게 아닙니다. 뭔가가 있어서 저런 겁니다. 말 못할 사정이 있거나 혼자 감당하고 있는 무언가가 있거나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몰라서 그러는 겁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가장 먼저 물어야 합니다. 요즘 어때요? 이 한마디가 관계를 바꿉니다. 내 자리를 지키는 이유. 다른 사람의 자리를 이해하기 전에 내 자리를 먼저 돌아봐야 합니다. 나는 왜 지금 이 자리에 있을까요? 지금의 내 자리가 마음에 드십니까? 원하던 자리입니까? 아니면 어쩌다 보니 여기 와 있는 겁니까? 많은 어른들이 이 질문에 선뜻 대답하지 못합니다. 그냥 살다 보니 여기 있어요. 이 말 속에는 얼마나 많은 것들이 담겨 있을까요? 포기한 꿈, 선택하지 못한 길, 가족을 위해 내려놓은 것들, 시대가 허락하지 않아서 못했던 것들, 그 자리가 초라해 보여도 그 자리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스스로 알아야 합니다. 내가 여기 있는 이유를 모르면 다른 사람이 저기 있는 이유도 모릅니다. 자기 자신의 자리를 이해하는 사람이 타인의 자리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비교가 불행을 만든다. 우리를 가장 불행하게 만드는 것 중 하나가 비교입니다. 저 사람은 저렇게 잘 사는데, 저 사람 자식은 저렇게 잘 됐는데, 저 사람은 저렇게 건강한데, 저 사람은 저렇게 여유로운데. 그런데 이 비교는 항상 겉만 봅니다. 내 속은 속까지 알고 저 사람 속은 겉만 봅니다. 내 고통은 생생하게 느끼고 저 사람의 고통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비교는 항상 내가 집니다. 내가 더 불쌍하고 내가 더 부족하고 내가 더 못난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만약 저 사람의 속을 그대로 들여다볼 수 있다면 어떨까요? 잘 나가 보이는 저 사람도 아무도 모르는 자기만의 짐이 있습니다. 자식이 잘 됐어 보이는 저 사람도 그 뒤에 보이지 않는 갈등이 있습니다. 건강해 보이는 저 사람도 밤마다 자기와 싸우고 있습니다. 여유로워 보이는 저 사람도 그 여유 뒤에 외로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각자의 자리에는 각자의 무게가 있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자리만 보고 비교하면 반쪽짜리 비교입니다. 그 비교로 생긴 상처는 온전한 겁니다. 이게 얼마나 불공평한 일입니까? 아버지의 자리,
한 가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서울에 사는 60대 남성이 있었습니다. 이분을 이 씨라고 하겠습니다. 이 씨는 평생 과묵한 아버지 밑에서 자랐습니다. 아버지는 칭찬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잘했다는 말도 없었고 수고했다는 말도 없었습니다. 그냥 묵묵히 일만 했습니다. 이 씨는 그게 원망스러웠습니다. 어릴 때도 어른이 돼서도 왜 우리 아버지는 저렇게 표현이 없을까? 왜 한 번도 아들 머리를 쓰다듬어 주지 않았을까? 그게 서운하고 그게 마음 한구석을 늘 불편하게 했습니다. 아버지가 80이 넘어 몸져 누웠을 때였습니다. 이 씨가 아버지 곁에서 간호를 하던 중에 낡은 수첩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펼쳐봤습니다. 아버지의 필체로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이 오늘 시험에서 1등했다. 자랑스럽다. 이 오늘 첫 월급을 타왔다. 수고했다, 아들아. 이 결혼식 날 저렇게 잘 자라줘서 고맙다. 한 번도 말로 하지 못한 것들이 수십 년치가 거기 적혀 있었습니다. 이 씨는 그 수첩을 붙들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아버지가 표현이 없었던 게 아니었습니다. 표현하는 방법을 몰랐던 겁니다. 아버지도 그 시대의 아들이었고 그 시대의 자리에서 할 수 있는 방식으로 최선을 다했던 겁니다. 그 자리에는 그 이유가 있었습니다. 시대의 자리, 우리는 자주 있습니다. 사람은 시대와 함께 자라난다는 것을 지금의 기준으로 과거를 판단하면 억울한 사람이 너무 많이 생깁니다. 일제강점기를 살아온 분들, 한국 전쟁을 겪은 분들, 가난이 당연했던 시절을 버텨온 분들, 그 시대의 자리에서 그분들은 지금 우리가 상상도 못할 선택들을 해야 했습니다. 먹고 사는 것 자체가 투쟁이었던 시절에 자녀에게 감정적으로 따뜻하게 대해주는 게 사치였을 수 있습니다. 가족이 굶지 않게 하려고 새벽부터 밤까지 일만 해야 했던 사람에게 오늘의 잣대를 들이대면 안 됩니다. 그 자리에는 그 시대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부모 세대를 이해 못하는 자식들에게도 자식 세대를 이해 못하는 부모들에게도 이 말을 드리고 싶습니다. 서로 다른 시대를 살았습니다. 서로 다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서로의 이유를 모르면서 서로를 판단하는 건 공평하지 않습니다. 용서가 어려운 이유. 사람들이 용서를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상대방의 자리를 이해하지 못해서입니다. 내 입장에서만 보면 상대방의 행동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해할 수 없으니 용납이 안 됩니다. 용납이 안 되니 용서가 안 됩니다. 그런데 상대방의 자리에 서보면 어떤 경우에는 그 사람이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게 보입니다. 완전히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그 사람에게도 이유가 있었을 거라는 것을 인정하는 순간 마음이 조금 열립니다.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게 아닙니다. 나를 위한 겁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그 분노와 억울함을 내가 계속 안고 살아야 합니다. 상대방은 아무렇지도 않은데 나만 계속 그 무게를 지고 있는 겁니다. 각자의 자리를 이해하는 것은 결국 나 자신을 자유롭게 하는 일입니다. 꼰대와 어른의 차이. 요즘 세대가 어른들을 꼰대라고 부를 때 그 핵심은 이겁니다. 내 방식이 옳다고 강요하는 사람. 왜 강요할까요? 자기 자리의 이유가 옳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상대방 자리의 이유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봤더니 이게 맞더라. 그러니 너도 이렇게 해라. 그런데 내가 살아온 자리와 젊은이들이 살아가는 자리는 다릅니다. 같은 나라, 같은 언어를 쓰지만 전혀 다른 세상입니다. 다른 경제적 현실, 다른 사회 구조, 다른 관계 방식, 다른 가치관. 그 자리가 다른데 내 자리의 답이 저 자리에서도 답이 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진짜 어른은 다릅니다. 나는 이렇게 살았는데 너는 어떻게 생각해? 라고 묻습니다. 강요하지 않고 나눕니다.
내 자리의 이유를 설명하되 상대방 자리의 이유도 들으려 합니다. 그게 어른과 꼰대의 차이입니다. 각자의 자리를 인정하는 사람이 진짜 어른입니다. 나이 드는 것과 자리를 아는 것. 나이가 든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단순히 숫자가 늘어나는 게 아닙니다. 경험이 쌓이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경험이 쌓일수록 생겨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해의 깊이입니다. 젊을 때는 세상이 단순해 보입니다. 옳고 그름이 명확해 보입니다. 잘난 사람과 못난 사람의 구분이 쉬워 보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알게 되는 건 세상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는 겁니다. 옳고 그름 사이에 얼마나 많은 회색지대가 있는지, 잘난 것처럼 보이는 사람 뒤에 얼마나 많은 눈물이 있는지, 못난 것처럼 보이는 사람에게 얼마나 많은 사정이 있는지, 이것을 알아가는 과정이 진짜 나이 드는 겁니다. 나이만 먹고 이것을 모르면 몸만 늙은 겁니다. 나이가 들면서 이것을 알아가면 진짜 어른이 되어가는 겁니다. 각자의 자리를 아는 것, 그것이 나이가 주는 가장 소중한 선물 중 하나입니다. 자리를 바꾸고 싶을 때 지금 자신의 자리가 마음에 들지 않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더 좋은 자리로 가고 싶은데 왜 나는 여기 있어야 하나? 저 사람은 저 자리에 있는데 왜 나는 이 자리에 있나? 이런 마음이 드는 건 자연스럽습니다. 더 나아지고 싶은 것은 인간의 본능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지금 이 자리를 제대로 살지 않으면 다음 자리도 제대로 살기 어렵습니다. 지금 자리에서 배울 것을 배우지 않으면 그 배움은 다음 자리에 가서도 결국 찾아옵니다. 인생이 그렇습니다. 피한다고 없어지지 않습니다. 지금 자리에서 마주해야 할 것은 지금 마주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이 자리에 왜 내가 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 이유를 알면 이 자리가 달리 보입니다. 억울함이 줄어들고 의미가 생깁니다. 자리는 나를 규정하지 않습니다. 내가 그 자리를 어떻게 사느냐가 나를 규정합니다. 타인의 자리에 잠깐 서보는 연습. 구체적인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할 수 있는 연습이 있습니다. 누군가의 행동이 이해가 안 될 때 판단하기 전에 한 가지만 해보십시오. 저 사람 자리에서 한번 생각해 보자. 저 사람은 어떤 시대를 살았을까? 어떤 가정에서 자랐을까? 어떤 상처가 있을까? 지금 어떤 압박을 받고 있을까? 오늘 하루가 어땠을까? 이 질문 하나가 판단을 이해로 바꿉니다. 물론 쉽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합니다. 습관이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 연습을 꾸준히 하다 보면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주변 사람들이 달리 보입니다. 갈등이 줄어듭니다. 관계가 따뜻해집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내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타인의 자리를 이해하려는 노력은 결국 나 자신을 위한 겁니다. 관계에서 상처받았다면, 살다 보면 관계에서 상처받습니다. 가족에게, 친구에게, 동료에게, 때로는 가장 믿었던 사람에게 그 상처가 아직 남아있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세월이 지나도 가끔 떠오르는 그 기억, 꿈에서도 나오는 그 얼굴, 그 사람을 이해하라는 말이 너무 쉽게 들릴 수 있습니다. 당신이 뭘 안다고,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데. 맞습니다. 그 아픔은 진짜입니다. 그 상처는 정당합니다. 이해하라는 말이 상처를 없애주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사람도 자기 자리에서 자기가 받은 상처를 안고 살고 있었을 겁니다. 당신에게 상처를 준 그 행동이 그 사람 안에 어떤 상처에서 나온 것일 수 있습니다. 상처받은 사람이 상처를 줍니다. 이것은 변명이 아닙니다. 설명입니다. 이 설명이 당신 마음에 아주 조금의 공간을 만들어줄 수 있다면, 그 공간 안에서 당신이 조금 더 자유로워질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가장 어려운 자리.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자리가 어디일까요? 높은 자리가 아닙니다. 낮은 자리가 아닙니다. 지금 내가 있는 자리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자기 자리가 가장 어렵습니다. 남의 자리는 멀리서 봐서 쉬워 보일 뿐입니다. 가까이 가보면 어느 자리든 그 자리만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에게 조금 더 너그러워야 합니다. 저 사람도 자기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을 겁니다. 내 눈에 그게 최선으로 보이지 않더라도 그 사람의 자리에서는 최선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순간 세상이 조금 달리 보입니다. 덜 야속해집니다. 덜 억울해집니다. 덜 외로워집니다. 각자의 자리에는 각자의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당신의 자리에서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신 여러분께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오늘 하루 한 사람만 떠올려 보십시오. 내가 이해하지 못했던 사람, 내가 판단했던 사람, 내가 서운해했던 사람, 그 사람의 자리에서 한 번만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에게는 어떤 이유가 있었을까? 어떤 무게를 지고 있었을까? 내가 몰랐던 사정이 있지는 않았을까? 이 생각 하나가 어쩌면 오래된 오해를 풀 수도 있습니다. 굳어있던 관계를 부드럽게 할 수도 있습니다. 오래 안고 있던 원망을 내려놓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자신의 자리도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내가 왜 여기 있는지, 내 자리에는 어떤 이유가 있는지, 지금 이 자리를 나는 어떻게 살고 있는지, 자기 자리의 이유를 아는 사람은 함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남의 시선에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비교에 쉽게 상처받지 않습니다. 각자의 자리에는 각자의 이유가 있습니다. 당신의 자리에도, 그 사람의 자리에도, 모두에게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속 어딘가를 조금 따뜻하게 해드렸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이유로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